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오늘 11월 마지막 날인데 이번 달은 날씨가 조금은 따뜻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부터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날이었던 만큼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를 보면 1.6%의 상승이 나왔고 이게 동시효과의 흐름이거든요. 동시효과의 긴 장대 양봉과 함께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실렸었죠. 어제 동시효과는 이 정도였다면 상당히 많이 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월말이라든지 분기말, 그리고 연말. 저는 이때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것이 메이저 세력들의 다음 스텝에 대한 계획들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시효과에 많은 매수가 들어왔었고, 어제하고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다음 달에도 메이저 세력들은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집중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오늘의 흐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그래도 소폭의 상승이 나왔었네요. 0.3%.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대형주 치고 2%, 3% 굉장히 큰 상승도 나왔었고, 또 조금은 특이점이 있다면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4위로 내려왔죠. 한때는 부동의 2위였었다면 지금은 밑에 LG화학하고도 10조 원이 채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랜만에 컨텐츠 기업들 그리고 엔터주들 이쪽 업종들이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그동안 강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오늘은 시장이 좋았던 만큼 대형주로 매수세가 몰렸다고 생각이 되고 그 때문에 오늘은 약세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 오랜만에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11일 이때 이후로 처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제의 2배예요 거의.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1조 원가량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하고 개인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의 변화가 없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로 관심이 쏠렸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당일 추이를 보면, 자,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고 동시호가에만 거의 5천원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상당한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다음 달에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오늘 3,400억이 들어왔고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차례 들었을 거예요. 11월 초하고 다르게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수에도 규모가 상당히 줄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3,400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한 달 통틀어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다음 달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조금은 미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는 매수 강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고, 자, LG 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만 1,1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면에 기관은 여전히 매도 규모가 늘어나고 있네요. 연기금도 오늘 한 달 내에 최도 순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삼성 SDI는 역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하고 개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기아 이렇게 차례대로 매수했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자동차 이렇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은 LG전자, 에코프로, 현대로템, 에코프로비엠, 우리금융지주 외국인과 다르게 조금은 섹터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는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S&P 500이 0.16%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그리고 다우지수는 어제하고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물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소 시장이 조금은 정체기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게도 느껴질 수가 있고 반대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코스피도 보시면 11월 초까지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물론 지난달의 흐름을 이어받았었고 그런 흐름이 11월 초까지는 이어졌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지루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고 오랜만에 또 상승이 나오는 만큼 다음 달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11월 중순부터 해서 시장이 약 2, 3주 정도 그 정도 쉬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RSI 지표를 보더라도 이제는 과매수 구간을 벗어난 만큼 다음 달에는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11월에는 조금은 쉬어갔던 만큼 12월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도모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간략히 추가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보면 지금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0.4%, 대만은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상해 지수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 증시를 제외한다면 오늘은 양호했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밤에는 미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을 거예요. 물론 잠정치고 확정치는 한 달 뒤쯤에 연말에 아마 정확하게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급을 할 것이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연준에 피봇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장이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면 정말로 연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론 속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속마음은 우리와 동일할 수 있어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조 속에서 최근 들어서 많은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있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앞으로도 공격적일 것이다,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제하고 오늘 금융주의 강세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금융주에 특별한 이슈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주은행을 비롯해서 KB금융 그리고 다른 금융주들까지 유독 최근 들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파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은 핫했던 종목이었는데 오전장에 전기차 무선 충전과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예시로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곳에서 선을 연결해서 충전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 없이 여기 위에 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도 충전소의 방향성은 무선 충전 시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스마트폰처럼 소형화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주차장에 선을 연결해서 주차하는 것은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고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번거로움도 있겠죠. 지금 당장에는 전기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구역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전기차 비중이 50%를 넘어간다던가 그 이상이 된다면 유선 충전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무선 충전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정부에서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시급히 규제 혁파가 필요한 업종 중에 하나다 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 또 과거에는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어려웠었다면 연말까지는 무선 충전 용도로 주파수를 설정해서 상용화를 하겠다 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무선 충전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 규모가 50조라고 해요. 그리고 기사 타이틀에는 현대차가 뛰어든다고 나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보다는 직접적인 충전기 관련주들, 조금은 작은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 오늘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유라테크라든지 또 오전장에 윗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무선 충전 대표 관련주 아모센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연내에 상용화를 하겠다고 발언했었던 만큼 얼마나 시장에 떠오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오후장부터 조금씩 강세 흐름이 이어져서 그런지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1%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모처럼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2차전지 관련주들 시장 흐름에 굳이 구애를 받지 않고 지금 보는 것처럼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까지 지금 보는 것이 올해 4월부터거든요. 딱 지금 보는 화면에서만 오늘이 거의 최고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LG화학도 올해 들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1분기만 제외하고 계속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은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솔루션을 보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오늘까지 3주 연속으로 파란색 음봉이 들어오고 있어요. 반면에 LG화학은 2주 연속으로 빨간 음봉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삼성 SDI도 조금은 애매하긴 하지만 우측으로 횡보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 연초에 연기금에 정말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이어졌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었냐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올해 8월까지도 계속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월 초부터 거의 9개월 동안 매수세가 들어왔었다면 11월 들어서는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이제 11월도 끝난 만큼 12월 그리고 1월까지 거래일수로 따진다면 약 40거래일 정도? 그 정도 지났을 때 에너지솔루션에 1년 보유해소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연기금 측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볼 수가 있고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매수와 많은 비중으로 매수하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연기금의 매도세 이 부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약 40거래일 뒤에는 1년짜리 보유해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주의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지만 다른 2차전지 관련주를 보면 거의 지금 위치가 직전 고점 근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성 SDI도 12%그 정도의 갭을 두고 있고, 자, LG화학을 보면 LG화학은 그래도 갭이 조금 있죠. 그렇지만 내년에도 선제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나 내년에 투자 계획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반드시 2차전지는 포함을 시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려보겠고, 저라면 우선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보다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흐름이 좋다고 해서 내 종목을 매도하고 섣불리 매수했다가는 직전 종목에서도 손실이 발생이 되었고 지금 종목에서도 또 손실이 발생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선택권이 많아야 돼요. 선택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나에게 선택권이 많아질까, 그런 점들을 고민을 해보시면서 올바른 투자 계획을 세워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